안녕하세요, 아연.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정말. 그동안 제가 게을러가지고 비디오를 만들질 못했는데, 미안해요. 아무튼,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자를 쓰는데 규칙? 원칙?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방법? 습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규칙이라고 하죠. 규칙. 네 가지 규칙이 있어요. 네 가지 규칙을 알고 있으면 처음 보는 글자라도 어떻게 쓰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한자를 쓸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쓰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깥에서 안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 있는 글자를 먼저 쓰고 바깥에 있는 글자, 바깥 부분을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세 번째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규칙은 관통하는 것은 맨 나중에. 관통하는 것, 이거. 관통하는 것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통하는 것은 맨 나중에 쓴다. 이런 얘기인데 같이 한번 써볼게요. 써보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연이 저번에 저한테 보여줬던 글자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중에서 그 한자, 대한, 그 한자를 저랑 같이 한번 써볼게요. 원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쓰고, 나중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나중에 씁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 있는 왼쪽 부분을 먼저 쓰겠습니다. 쓸 때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그렇죠? 됐어요. 자, 한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학교 교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 리스트에서는, 제가 보내준 리스트에서는 1번 글자예요. 왼쪽에 나무 목자가 있죠? 자, 나무 목자 오른쪽 부분은 좀 짧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쪽 부분을 짧게 쓰는 이유는 보세요. 원래 나무 목자는 이 글자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부분처럼 길게 써버리면 이 오른쪽 글자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만들어주면 오른쪽 부분 글자를 쓰기가 더 쉬워요. 쓸 때는 왼쪽 부분부터 먼저 썼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른쪽 부분을 씁니다. 쓸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항상.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규칙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봐요. 세 번째, 바깥에서 안으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까지. 그 대한민국이라는 글자에서 국자를 한번 써볼게요. 국자. 바깥에서 안쪽으로. 바깥에 있는 큰 글자를 먼저 쓴다는 얘기입니다. 바깥에 있는 큰 글자를 먼저 써주고, 밑에는 닫지 말고요. 닫지 말고, 오픈 된 채로, 열린 채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글자를 써주는 거죠.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쵸? 바깥에 있는 걸 먼저 써주고 안에 있는 걸 써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닫아주고. 이렇게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바깥에 있는 걸 먼저 써주고 안에 있는 것도 써주고 밑에 닫아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그렇게 예쁘지가 않네요.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붓질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그건 핑계고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써요. 제가 좀 잘 못 써서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규칙이 관통하는 것은 맨 나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통하는 것은 맨 나중에. 중국 알죠? 중국을 글자로 쓸 때 어떻게 쓰냐 하면 자, 국 이렇게 씁니다. 국자. 자, 중국을 글자를 쓸 때 중국 이렇게 씁니다. 자, 중자 이게 미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중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middle. 그래서 이 가운데 중자를 쓸 때에는 가운데에 있는 이 긴 글자를 뚫을 곤자라고 하죠. 뚫을 곤자를 가장 나중에 써줍니다. 자, 이거랑 비슷하게 제가 저번에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책자를 한번 한자로 써볼게요. There is bamboo stick 있죠. 그 대나무 뱀부 스틱이 있고 이거를 묶는 끈이 있죠. 자, 가운데 관통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항상. 다시 한번 써볼게요. 관통하는 것은 맨 나중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게 책자죠. 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자를 쓰는데 필요한 4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한자를 어떻게 쓰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자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한자를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한자를 잘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한자를 잘 외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자를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그 규칙을 공부했으니까 처음 보는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자를 쓰는 방법을 알면 처음 보는 한자도 금방 어떻게 쓰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 글자를 보고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죠. 아마도 위에서 아래로 썼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위에 부분을 쓸 때는 이 뚫을 곤자를 가장 나중에 썼겠죠.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뚫을 곤자를 써주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글자를 썼겠죠. 그쵸? 아마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아, 이 순서가 맞다는 뜻이에요. 네. 이 글자는 책이라는 뜻이고 서라고 읽어요. 그래서 책, 서자 이렇게 읽습니다. 새로운 글자가 나온 김에 단어 하나만 더 공부해 볼게요. 서점을 그럼 한문으로 써볼게요. 서점. 이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store라는 뜻이에요. store. 가게라는 뜻이죠. 가게. 그리고 점이라고 읽습니다. 점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책과 서에 대해서는 차이는 우리 저번에 얘기 같이 했었죠. 한국은 유일하게 책이라는 글자를 쓰는 나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이 글자를 씁니다. 북이라는 뜻으로 이 글자를 사용하는데 한국에서만 아직도 책 이 말이 남아있다. 이거 전에 우리 같이 얘기했었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 네 가지 규칙을 알면 새로 나온 글자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쓰는지가 어떻게 쓰는지 짐작할 수 있으면 그 글자를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 다시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으로 관통하는 것은 맨 나중에 이 기본 네 가지 원칙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미가 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한자의 생성 원리 두 번째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잘 있어요. 바이바이.